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16만 3,73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3만 8,701명, 완치 390만 9,355명으로 집계되어 3.3%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차 백신 접종자 수가 목표 인구의 19.5%인 4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대응의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국민이 7,080만 명이며 이 중 4,06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수치에는 75만 명의 의료 종사자들의 3차 부스터 백신 접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목표 인구의 약 69%가 완전 백신 접종을 받았고 발리섬은 53%로 두 번째로 백신 접종률이 높지만 나머지 지역을 고려하면 34개 주 중 6개 주만이 전국 평균보다 더 나은 백신 접종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는 사회활동 제한 3단계 지역에서 특정 관광지의 운영을 오후 9시까지 시범적으로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운영이 허용되는 관광지의 목록은 관광창조경제부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며 선택된 관광지는 엄격한 보건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보건당국의 코로나 대응 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여전히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시범 조치는 자카르타를 포함한 사회활동 제한 3단계에 속하는 도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쇼핑몰 운영 재개와 더불어 의무화된 코로나 대응 앱의 사용 결과 1,625명의 코로나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가 격리하지 않고 공공활동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부 차관은 시스템상으로 총 2,090만 명 중 76만 명이 레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공공장소의 출입과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쇼핑몰 입장 시도가 1,4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격리 위반자들은 보건당국의 격리시설로 보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코로나 대응 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분야는 무역, 교통, 관광, 사무실 공장, 종교 및 교육 등 6개 분야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확산 차단과 경기 부양,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공공활동에는 반드시 코로나 대응 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앱과 동일한 이름으로 가짜 사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정부 소유가 아닌 불법 사이트로 공식 사이트와 동일한 모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해당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요청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은 가짜 사이트 존재를 확인한 후 즉각 액세스를 차단했다고 전하며 반드시 공식 사이트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다운받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구버전의 코로나 대응 앱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대변인은 사이버 보안팀이 보건부와 관련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서버에서 데이터 검색 시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암호화 전에 데이터가 유출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사 종결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구버전의 코로나 대응 앱에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아 약 130만 명의 연락처와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호주 정부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은 탈레반에게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호주 외교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아프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프간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테러 조직 활동의 온상과 훈련장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외교부 장관도 탈레반 정권이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탈레반은 재집권 후 과도 정부 내각의 여성을 전면 배제했으며 여대생들에게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니캅을 쓰도록 강요하고 여성 시위대에는 채찍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도네시아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추가 준비금을 확보함에 따라 8월 외환 보유고가 1,448억 달러로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외환 보유고는 9개월의 수입 및 채무 상환을 충당할 수 있는 액수이며
이는 국제 기준인 3개월보다 높은 것입니다. 중앙은행 대변인은 외환 보유고가 국가 외부 부문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거시경제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응에 따라 경제의 안정성과 전망에 힘입어 현재의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은행은 2021년 8월 외환 보유액 증가는 인도네시아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받은 63억 1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44억 6천만 특별인출권을 추가로 배정받은 것이 주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소비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서 더욱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77.3으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신뢰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의 값은 비관을 의미하고 100 이상의 값은 낙관을 나타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정부가 델타 변이로 인한 사회활동 제한을 강화하기 전에는 낙관적인 영역으로 올라갔지만 최근 수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팬데믹이 발생한 지 2달 만인 2020년 5월의 신뢰지수 77.8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대변인은 8월 인도네시아 은행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델타 변이로 인한 사회활동 제한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최근 이커머스에 관한 아세안 협정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협정은 아세안 회원국 간의 이커머스와 관련된 거래를 촉진하고 신뢰 분위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질적으로 이커머스를 통해서 다른 아세안 국가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협정은 무역 가치와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세안의 이커머스 사용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아세안 정부 간의 법적 우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부의장은 해당 협정이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조코위 대통령 서명만 남아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동남아 시장을 분석한 글로벌 이커머스 리포트를 발간해 현재 인기 플랫폼과 입점 방법,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 현황 등 신남방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진출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신남방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라마단 싱글즈데이 등 국가별 종교 문화와 전자상거래 이벤트 기간을 활용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이 활발한 동남아 지역의 특성에 맞춘 현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프로모션 전략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조우주 중진공 온라인 수출처장은 해외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중진공이 운영하는 온라인 수출 대행 사업, 온라인 직접 수출 지원 사업, 온라인 수출 플랫폼 수출 지원 사업, 수출 BI 특성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솔루션은 올해 인도네시아 건설업이 실질적으로는 2.7% 성장하는 반면 2022년에는 8.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피치솔루션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의 건설업은 비록 낮은 수치지만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사회활동 제한으로 건설업의 회복세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건설업은 정부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인데 2021년 국가 예산에서 인프라 개발 부문은 의료 부문 지원을 위한 자금 할당으로 2022년 국가 예산의 재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철강협회는 건설 부문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2021년 상반기에 철강 수입이 다시 늘어났으며 연말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철강 수입량은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2%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2020년 35억 4천만 달러에서 2021년 53억 6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리그의 외국인 선수 역사를 대표하는 라돈치치가 신태용 감독과 함께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하였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였지만 올해 3월 본인을 비롯해 코칭 스태프가 줄줄이 코로나에 걸려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공호균, 김혜훈, 이재홍, 김우재 코치 등이 떠나며 신태용 감독은 휴가 복귀 이후 새 코칭 스태프 구성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봉수 골키퍼 코치와 신상규 피지컬 코치가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합류하였고
이어 라돈치치의 합류는 현지 언론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라돈치치는 지난 2004년 22세의 어린 나이에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하여 한국과 연을 맺었고 이후 성남 1화, 수원 삼성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K리그에서의 10시즌 동안 총 238경기에 나서 68골 24도움을 기록하며 정상급 스트라이커로 이름을 날렸으며 과거 성남 1화 시절 신태용 감독과 호흡을 맞추며 찰떡궁합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라돈치치가 아시아 경기 경험이 풍부하며 신태용 감독과 잘 맞기 때문에 이번 코치 합류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